네, 청장님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해양환경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며칠 전에 해수부 저희가 국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해양환경관리법 38조 1항에 의하면 해수부 장관 등 해역관리청은 해양오염물질 저장시설 설치 운영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에 의해서 해수부 장관의 업무 위탁으로 해양환경공단에서 지금 전국에 13개 오염물질 저장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4대 항만 중 유독 광양항만 이게 저장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부산, 울산, 인천 등 정말 큰 항만들은 시설이 없던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럼 이제 그쪽에는 민간 그 유창 청소업이 굉장히 발달이 돼서 거의 이제 민간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23조 1항에 따르면은 오염물질 저장시설 설치 운영 기준을 보게 되면 해당 항만에 출입하는 내외항 선박, 해양시설 및 선박 수리 조선수를 이용하는 선박, 해양사고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충분히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광양항이 제일 큰데 전국에서 광양에 200 입방미터 용량밖에 없어요. 예. 이것은 여수 광양항에서 수거하는 오염물질의 3%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 저장 능력이. 예. 97%는 지금 민간 업체한테 맡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법과 이게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예, 그 부분에 이제 저희가 이거 폐기물 처리 시설을 유지하고 있는 거는요. 그 국제적인 거 IMO의 마폴 협약을 수용하면서 아니 근데 예. 법에 이렇게 하도록 돼 있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법을 고치든지 하셔야지. 법에는 모든 말이지 해양 오염물질을 수용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정해놓고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민간 유창 청소자가 그 육상에서 처리하는 거를 우리나라 법은 그걸 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해양오염방지법, 해양환경관리법은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용량이 지금 적고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실제는 정말 용량이 큰 것은 받지를 않고 여수 광양에 있는 그 뭡니까 저장시설은 소형 어선권만 받고 있어요. 예. 대규모 민간 유창업체들은 이것을 우리 공단에서 안 받아주니까 어디까지 가는지 아시죠? 부산까지 싣고 갑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대체 이게 운송 비용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이게 차별 아닌가요, 막대한? 아닙니다. 그건 이제 저희가 그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항만 내에 폐유 저장 시설은 일반적으로 선박과 해양 시설로부터 직접 이제 해양으로 기름이 이제 폐유가 투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수용하는 것인데. 아니, 잠깐만요. 이 해양관리법 시행 유창 청소업자가 잠깐만요. 민간인이 돈을 받고 수거하는 아니. 거를 다시 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바뀌는 그 좀 이 법의 취지가 이제 아니 해양관리법 네. 시행 규칙에 보면 해당 항만에 출입하는 내해양 선박, 해양시설 및 선박 수리 조선을 이용하는 선박, 해양 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충분히 저장할 수 있는 용량 갖춰야 된다고 다 구체적으로 시행 규칙 정해놨잖아요. 근데 왜 이거 안 지키시는 거예요? 아니 규정을 만들지 마시든지 아니면 민간업자도 그렇게 저장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해주시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예, 그 부분은 예, 입법적으로 예, 좀 보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 하셔야 되고요. 예. 뭐 직접 이게 국가에서 못하면은 아니 항만 뭐 부두 같은 시설 항만 관리 지역 있잖아요. 이런 시설들을 양해해서 민간이 탱크를 짓고 처리할 수 있게 해주셔야죠. 이것도 저것도 안 해버리니까 여수 같은 데서는 부산까지 싣고 가고 운송 비용 막대하고 또 운송하면서 수많은 탄소 배출이 되는 거 아니에요. 국가가 이렇게 할 이틀도 아니고 몇 년째 이렇게 직무를 방기하고 있으면 됩니까? 종감시까지 개선 대책하고 실행 계획을 수립해서 해수부랑 상의해서 제출을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해경청장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불행스럽게도 10월 6일날 우리 여수 해양과학과 학생이 현장 실습으로 잠수 작업 도중에 실종해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여수 이순신 마리나에서 요트 선박 바닥에 붙어있는 해줄 따개비를 제거하기 위한 잠수 작업 중에 이런 사고가 생겼는데요. 발생한 지 벌써 일주가 다 돼가는데 뭐 사고 경위하고 의혹은 규명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그 대표를 어제 날짜로 입건을 했습니다. 지금
그 70성이 밑에 가서 작업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에 대한 부분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원래 이게 현장 실습 보게 되면 당연히 학교 선생님이 배해석해야 되고 또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545조에 따르면 스쿠버 잠수 작업 시에는 반드시 잠수 작업자 2명을 일조로 해서 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또 이런 규정도 안 지켜졌고 또 여수 이순신 마리나 위탁은 여수시가 이어서 개인한테 위탁하고 있는데 이게 운영 약관에 따르면은 이게 마리나 내 선박 작업 시에는 일주일 전에 이게 위탁자로부터 작업 허가서 사진을 받아야 되거든요. 전혀 그런 절차가 안 밟아졌거든요.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철저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학생의 억울한 부분이 있는지 잘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뭐 갈수록 해양 레저 스포츠가 활성화되고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장비도 많이 이제 활용이 되고 구비가 되고 이 수리업도 발달하는데 요트 마리나에서 지금 수중에서 이렇게 선박을 따개비 제거하고 수리하는 게 가능한가요? 법상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학생들의 수해양계 학생들의 실습 부분까지 해경에서 관리하지는 못하지만은 그 해양수산부나 교육부에서 그에 대한 사고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뭐 저도 오랫동안 이게 바다 관련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마리나에서 실습하는 경우는 저도 처음 듣는 부분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수상 마리나 부분뿐만 아니고 평소에 저희들이 안전점검이나 이런 걸 해서 그런 억울함 죽음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이순신 마리나 육상에 견인해서 올려놓고 이게 선박 수리 따개비 제거 작업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따개비 떼다 보게 되면은 이제 페인트도 나오고 뭐 분진도 나오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시에서는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육상에서 못하게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해상 작업을 그렇죠. 수중 작업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이런 것도 좀 문제라고 보는데 제가 시장을 할 때도 이게 뭡니까 한여름철에 땡볕 아래서 해수욕 뭡니까 바다 수영대회 하다가 원래 3명인가 돌아 죽었어요. 그때도 그냥 작년도 지적을 했는데 이 해양 레저 스포츠와 관련된 안전관리 기준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와 관련돼서 해경 측에서 뭐 해양 레저 스포츠의 안전과 이게 여러 가지 규율을 지금 총 책임지고 있으니까 그 법을 만들어야 되고요. 규율을 만들어야 됩니다. 용역을 해서. 그러셔야지 이게 맨날 그냥 사후 약방문식으로 뒤만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이것도 기준이 없잖아요. 안전관리 기준도 없고 규정도 없고 제도도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해경 측에서 이걸 보고만 있지 마시고 전문가 용역을 통해서 일정한 기준을 확립하고 이걸 제도화. 의원님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연안사고 예방법이 있지만은 지금 수상 레저 부분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고 또 사고도 다양하게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또 용역을 진행 중인 부분이 있어서 제도 개선 부분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